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한국관광공사 2개 정상회담 구걸하려 눈속임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핵보유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관광공사가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꼼수 대북 관광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용역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등의 자본으로 북한 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고 페이퍼 컴퍼니도 함께 세워 북한 측과 거래하면서 미주 노선이 없는 이스타 항공을 대북 관광에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몰래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관광 수익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눈을 피해 이런 사업을 벌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위험합니다. 더구나 5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 대주주인 이스타 항공을 동원하려고 했다니 우리 정부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용역 사업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남북이 한반도 평화 관광 사업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을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 사업은 1차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17일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이 임명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낸 안영배 사장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인 광창팀에 몸 담았던 친문 핵심이라고 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건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 등이 광창팀 멤버입니다. 안 사장은 기자 출신으로 친노 친문 진영의 홍보맨이기도 한데 그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낙하산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집권 세력의 전리품으로 쓰이는 자리로 내부 인사나 전문 경영인이 사장을 맡았던 적은 없습니다. 역대 사장 24명은 관광과는 별 관계가 없는 관료, 군인, 정치인, 언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 중 2명꼴로 임기도 못 채우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광공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관광협력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통상자원부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확인된 것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이 용역은 수의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용역 비용은 꼼수로 6,200만 원, 용역 비용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수의 계약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하면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은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역비가 3억 원이지만 이 수의 계약 조항을 통해 계약한 후 편법으로 한 달도 안 돼 용역 보고서가 완성됐는데 관광공사는 서둘러 수의 계약으로 대북 제재의 법률적 허점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측은 남북관광 재개에 대비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추진 체계 정비를 통한 활성화 준비를 위해 용역을 추진 연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원래 이런 용역은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한 달도 안 돼 완성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비해 제재를 피해 북한의 관광을 매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거대 로펌의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거래한 유엔 제재 제2094호상의 대북 제재 조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이러한 제재도 개성공단은 계속 가동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에서 은행 개설 및 교육 관련 금융 서비스 조치와 관련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기여 여부라는 판단 단서 조항을 교묘히 활용해서 소위 유엔 제재의 사각지대를 찾아 가동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은행을 설립했는데 이 은행의 고객은 한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한돼 있어 북한은 사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여 북한 제재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는 단서 조항을 삭제. 지금은 당시와 같은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이 금지된 활동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금융기관 폐쇄 제2321호 제31조 교육 관련 금융지원 조항 등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에 따라 예외 인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조약 등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용역 연구는 남북 관광협력 사업의 경우 각종 서비스 교육의 주체는 미국 내에 동결될 자산이 없는 국내 사업가들이 되고 이들의 대금 지급은 현금 거래를 통하는 것이 미국 대북 제재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강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용역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 관광 계획에 대한 법률 검토, 특히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법률적으로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담당 조직을 만들어야 대비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광 빅데이터 전담 부서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관광공사가 한반도 평화 관광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는 게 국회 야당 의원실에서 나온 것인데 이 보고서는 남북을 4개 권역, 동해 관광 공동 특구 권역, 서해 수도 연계 권역, 두만강 국제 접경 권역, 신의주 압록강 관광 권역 등으로 나눠 한반도 평화 관광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산출한 사업비는 약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 요약 내용을 보면 첫째, 동해관광특구 권역은 우리의 남고송, 속초, 설악산, 양양, 강릉과 북한의 북고성, 금강산, 원산, 함흥, 단천이 행정구역상 범위이고 이 지역은 관광 및 휴양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내 친구 조성 중인 시설 활용 및 추가 조성을 위해 휴양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해 수도권 연계의 행정구역상 범위는 우리의 파주, 인천과 북한의 개성, 해주, 사리원, 남포, 평양이라고 합니다. 동보고서는 평양과 개성을 거점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평양은 스마트 및 도심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개성은 역사와 스마트 관광 복합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셋째, 두만강 국제 접경 권역은 백두산 및 개마, 고온, 나선 지역인데 이곳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북한 여행지로 꼽혔는데 1단계 백두산의 삼지연 지역 개발, 2단계 내고 온천지구 개발, 3단계 개마고원 개발 순서로 도만강 국제 접경 권역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지연 지역의 경우 소백수 초대소, 100여 번 호텔 등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사계절 체험 가능한 고급 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신의주 압록강 관광구역은 평안북도와 자강도로 중국으로 이어지는 관문도시 신의주와 조선의 서막을 열었던 위화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의주는 중국 단동에서 무비자로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하게 하고 국제경제지대 개발 계획에 따라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신의주시를 국경 관문도시답게 잘 꾸리기 위해서는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적 세체가 짙은 우아한 건축물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비용이 드는 사업을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은 노무현 시대 말년에 북한의 30조 개발 사업 지원을 약속한과 비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보좌관 맥페스트 전 보좌관은 정상회담에 대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르게 기대한다면 미친 짓이라며 북한과 정상회담은 대화를 시작하는 특권을 누리려고 북한에 양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이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과는 가장 승산이 있는 것은 최대의 압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비현실적인 대우 사업까지 검토하는 것은 내년 대선 득표용 남북 이벤트에 몸이 달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대가를 지급하려는 의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북한 핵 개발 계획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뒤를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책임을 북한 대신 미국에 물은 것입니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애쓰고 있다고 애걸하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실질적인 임기가 반년도 안 남은 정권이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 눈을 또 한 번 현혹시킬 평화쇼를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런 어린 북한 김정은 남매에게 더 이상을 추파를 던지지 말고 신의 없는 정상회담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